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학년 거 하는 거고, 2학년 1학기 책만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 물질의 구성은 이제 뭐 원자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자, 뭐 분자, 뭐 원소,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요. 전기와 자기 이 부분은, 아무튼 이 물질의 구성 부분은 화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와 자기 부분은 이제 물리 분야긴 해요. 물리 분야. 뭐 전류, 뭐 저항, 뭐 전압,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태양계는 이제 지구과학 분야고, 지구과학 분야. 그다음에 뭐 지구과학 분야 중에서도 뭐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에 이 책 하나 가져가세요. 태양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식물과 에너지는 생명과학 분야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단원들을 배우는데 확실히 1학년 때보다 어려워요. 1학년 때는 그나마 좀 들어본 것들 많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과정이랑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들어본 것도 많은데, 뭐 외울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원소 기호 같은 거 이제 막 외워야 되고, 새로운 법칙들이 나옵니다. 뭐 오음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외워야 될 게 많고, 뭐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합성 같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2, 3단원이 되게 어려워.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없거든요. 1학년 때는, 중1 때는 시험이 없고 이제 수행 평가 정도만 있다가 2학년 되면은 이제 시험을 봐요,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과학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시험도 보니까 중2 때 과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뭐 어떨 때는 막 포기도 하고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러기도 해. 미리 조금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습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수업 시간에 뭔 얘기 하는지를 좀 이해가 가요.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예습 없이 그냥 바로 접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다 보면 뭐 공부도 재미없어지고,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들으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들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뭐 학원 시간에 똑바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들으셔야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건 좀 알고 있으셔야죠. 어렵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셔야고요. 자, 그래서 1학년 거보다 확실하게 좀 어렵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질의 구성. 자, 중단원을 보면 이제 원소나 원자, 분자, 이온 뭐 이런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런 거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원소는 일단 고대 그 철학자들이, 뭐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건데, 고대 철학자들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이 뭐냐, 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 무엇이냐. 그 기본 성분을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불렀어요. 원소. 자, 이것도 정의가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실험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어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자,
자, 물질을 이루는 근원인 물질, 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뭐 한 2500년 경이에요. 2500년 전에, 이게 지금 기원전이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그 원소가 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1원소설이라고 하고, 이런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책을 쓴다던가 기록한다던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해. 자기가 뭔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책을 쓴다던가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탈레스가 제1원소설 만물의 근원 원소는 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년 정도 후네요. 그쵸? 한 100년 정도는 후에 4원소설을 주장합니다. 4원소설. 네, 만물의 근원이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그러다가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뭐 한 50년 정도 뒷사람이네요. 하여튼 데모크리토스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은 이제 맞기는 맞아요.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기는 맞아.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사람보다 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4원소설은 보니까 엠페도클레스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성질을 잘 조합을 하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원소 변환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해요. 이게 원소가 서로 변환이 된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들어오세요. 원소 변환설 저 책 가지고 책 없죠? 네. 책 하나 가지고 가시고 원소 변환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이 당시에도 이제 자기 살아있을 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막 유럽도 막 다 정복하고 뭐 이집트 뭐 저쪽에 인도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한 2000년 동안에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이제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이제 원소가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게 중세까지 이어집니다. 중세시대까지. 유럽의 그 중세시대까지. 유럽 중세시대는 뭐 한 1700년 뭐 그 정도까지 1600, 1700 요 정도까지. 그때까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원소 변환설을 영향을 받아서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절하게 성질을 조합을 하면은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런 수은이나 황과 같은 물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은 액체 금속이고 반짝반짝하고요. 황은 노란색이요, 노란색.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 이제 누런 금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막 실험기구도 막 제작하고 실험 방법도 여러 가지 실험 기구 발명하고 실험 방법도 고안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이상한 약품들도 막 발견을 합니다. 뭐 질산이나 황산이나 뭐 이런 것도 발견을 하고 이래. 그래서 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실패를 해. 금은 못 만들어. 근데 금 이런 원소를 만들려면 뭐 입자가속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꽝 부딪히고 막 이래야 돼. 이렇게 이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금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과학 발달은 이바지합니다. 예. 특히 이제 과학 중에서도 이런 학문을 화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이런 학문을 화학이라고 해요. 화학 발달에 이바지를 해요. 화학을 원래 케미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요 연금술사들을 알케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서부터 유래가 돼요. 화학이. 뭐 해리포터 뭐 이런 데 보면 막 마법사들 나오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연금술사들. 자, 그래서 그래 왔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서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 물론 이제 연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동양 쪽이긴 하죠. 거기 뭐 아라비아 상인들, 뭐 아라비아 그 문명 뭐 그런 데서도 발전하는데, 어찌됐건 주로 서양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동양에서는 만물이 이게 요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월 빼고는 이렇게 돼 있죠.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원소가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행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근데 이거를 특별히 누가 주장했다 뭐 이런 기록은 없어. 그냥 이렇게 퍼졌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유명할 텐데, 하여튼 여기 이제 동양에서는 이 금속을 좀 다르게 본 거죠. 금속이 물론 이제 땅에서 나오긴 하는데 금속은 땅의 성질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세금자거든요. 세금자입니다. 얘가. 그래서 요 금속이 이제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동양 오행설에는. 자, 이렇게 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는 이제 뭐 한 17세기, 뭐 1600년대, 뭐 요 정도가 이제 근대가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일단 원소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거, 뭐 요런 개념이에요.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거, 물이 중요하거나 뭐 요런 뭐 요 정도 이제 철학으로 접근한 거야. 근데 보일이라는 사람이 원소라는 것의 개념을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원소면은 적어도 분해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야. 분해되지 않아야지 원소라고 이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해되면은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소라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성분인데 어떤 물질이 뭘로 분해가 됐어. 그러면 얘가 더 기본적인 성질일 거 아니야. 그죠? 기본적인 물질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해되면 안 된다, 원소는. 그래서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보일이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라부아제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라부아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원소로 막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3종의 원소로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기술로는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빛이나 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원소는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나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분해가 돼요. 산소랑 알루미늄으로 전기분해 이런 거 하면 분해돼요. 이 당시에는 잘 분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알루미나 뭐 석회 뭐 이런 애들. 오늘날은 원소가 아닌 것도 그냥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원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틀린 것도 있다 이거죠. 다 맞는 건 아니지. 하여튼
라부아제는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 특히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합니다.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철관이라고 하는 관에 집어 넣으면서 가열을 막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H2O로 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거든요. H2O로 있는데 분해가 되면 수소와 이게 수소거든, 수소.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이게 개수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렇게 맞추긴 해야 되거든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이 철관에 산소가 붙고 수소는 기체 상태로 뽀글뽀글 나와요. 그걸 모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나중에 나온 걸 보니까 수소 이상한 기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분해된 산소는 철관이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돼. 산화철이 되면 이게 주철관의 질량이 늘어나요. 주철관이 무거워집니다. 주철관 질량이 이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기체 상태로 나와요. 수소는 이제 특별한 성질이 뭐냐면 불을 붙이잖아? 그럼 뻥 터져요. 나는 분명히 물을 집어넣었는데 가열하면 만약에 수증기가 나왔다라고 치면 수증기가 뻥 터지나? 그러지 않거든요. 수소는 이제 뻥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물을 집어넣었는데 물이 분해가 됐구나 이렇게 알았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었다.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 물이 원소가 아니면 4원소설이 어떤 거야 이게? 그렇지, 4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라는 걸 거의 한 2000년 걸려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 그런 발달 안 하냐? 그거는 또 아니야. 금은 안 만들더라도 금보다 더 중요한 물질들을 막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 화학자가 하는 겁니다. 약 없으면 엄청 죽을 거 아니야. 코로나 약 없으면 엄청 죽을 거 아니야. 뭐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더 유용한 것들을 화학자는 합니다. 연금술이 실패해도 화학이 발달한 거는 인류 문명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본다. 라부아제가 수소랑 산소를 모은 다음에 불꽃을 빵 튀기면 뻥 하면서 뭐가 되냐면 물이 돼. 수소랑 산소를 이렇게 반응하잖아. 그럼 물 나와요. 물.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질 간의 변화 순서. 탈레스가 이제 가장 오래전에 1원소설을 주장했고,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건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되고, 보일의 실험 이런 걸로 알게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4원소설이긴 한데 조금 다른 거는 원소 변환설.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믿고 이제 연금술이 이제 발달하다가 보일이랑 라부아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근대적인 과학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라부아제는 다른 한 일도 많아요.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제를 화학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 합니다. 화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물을 전기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저렇게 좀 어렵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손쉽게 분해할 수 있어요. 요 실험은 다음 주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은요 자기 혼자 있으면 전기가 사실 안 통해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온 같은 거 배우면 아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원래 안 통해. 근데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 만지면 감전된다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에 여러 가지 뭐 땀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어찌됐건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녹여요. 전기 분해하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기 안 통하면 실험이 안 되니까. 수산화나트륨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겁니다. NaOH 뭐 이런 거예요. 물에 녹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그냥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게 이온. 이온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3단원에서. 그래서 저런 게 되면 전기가 통해. 깜짝아, 내 거 아니죠? 자, 저런 게 되면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분해가 돼서 각각의 전극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요. 뭐 이런 것도 적어보세요. 자, O2가 산소지, 산소인데 얘는 플러스 극에서. H2는 수소야, 수소. 이거는 마이너스 극에서. 근데 이거를 개수를 맞춘다라고 해. 아무튼 개수를 맞추면 이 앞에 2 이렇게 써야 돼요. 자, 봐봐라.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해.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산소인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여기 써있네. 꺼져가는 향불을 데워보면 활활 타. 잘 타. 그러면 산소야. 산소가 원래 불이 잘 붙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향불이 좀 꺼져가려고 하는데 그 갖다 대잖아. 그럼 활활 타요. 그 다음에 얘는 펑 소리를 내면 연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폭발성이 있네. 폭발성이. 수소는 뻥 터져요. 뻥 터지면은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분해가 될 때 요거 2대 1의 비율로 분해가 돼. 수소가 2배 더 나와요.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2배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봐봐. 여기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만약에 수소가 이만큼 생기면 산소는 이만큼 생겨요. 산소는.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게 수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배 더 생깁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9V 건전지 하나 있으면 사실 분해할 수 있거든요. 자, 됐지요? 그래서 학습 내용 체크.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탈레스 써주시고, 누구는 만물의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원소들이 서로 변환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누구는 수은 무엇은이네요. 무엇은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부터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다. 연금술. 33종의 원소를 발표하였으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함으로써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 그렇죠, 라부아즈입니다. 라부아즈. 자, 원소의 이용. 그래서 이제 원소가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거고. 원소는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이 끄트머리가 기본 성분이라고 써 있으면 원소인데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뭐뭐뭐 기본 입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원자야. 원자랑 원소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
원자야. 자, 아무튼 뭐뭐뭐 기본 성분이라고 써 있으면 원소.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달라요. 수소, 산소 성질 다르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 원소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이다.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거기 118번까지 있어요. 이 주기율표가 118번까지 다 채워진 거는 한 2,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건 아니고, 원래는 우라늄까지, 우라늄이 유인데 이제 90. 우라늄 많이 들어봤죠? 핵폭탄 만드는 거. 얘는 천연원소예요. 천연원소. 자연에 있어. 요거까지는 천연원소예요. 근데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요 없던 원자 이런 거를, 원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연금술사 같은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섞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섞기를 이용해가지고 원소를 충돌시키면 그때 엄청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 에너지로 융합이 돼요. 융합. 그래서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애들도 있다. 그러면 119번도 만들고 싶거든, 왠지. 그쵸? 근데 119번은 그렇게 만들어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118번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성자가 118개가 있다는 건데, 양성자는 플러스성을 떼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인 애가 118개가 모여 있잖아. 그럼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금방 수명이 몇 초 안 돼요. 수명이 한 20초 이렇게 돼, 밖에 안 돼. 만들어봤자 한 20초 후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119번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유용한 분자를 개발하시는 게 훨씬 더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약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게 훨씬 돈 많이 벌어, 그거 하는 것보다. 어찌됐건 118번까지 있는데 한 90개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는 천연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자, 거기 써있네요, 밑에. 그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주기율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두 줄이 또 따로 있긴 해요. 여기 두 줄은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건데, 요 정도가 비금속이야.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 이거지. 요거까지, 수소 포함해서 요 정도는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많아요. 네. 종류는 금속이 많아요. 종류는. 개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수소나 뭐 이런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비금속이 많은데, 종류로 따지자면 금속이 많습니다. 비금속은 22종이고 나머지는 금속이다. 그 다음에 물질 가운데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어요.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원소 기호가 AU거든요. 아니면 뭐 철이나 뭐 이게 원소 기호를 이제 요 단원에서 외우긴 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냥 써보시면서 외우는 게 좋은데, 금이나 철이나 뭐 이런 애들. 금 AU예요, AU. 그런 애들은 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뭐 O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산소인데, 산소. 이거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산소라는.
근데 두 개가 달라붙어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표시한 건데 하여튼 요런 애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을 해서 된 물질들. 예. 물,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그쵸? 자주 나오는 애들, 뭐 NaCl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염화나트륨이긴 한데 소금 있지, 소금? 얘가 NaCl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네.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CO2 뭐 이런 거는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다. 원소의 이용. 원소들은 성질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수소 원소 기호를 자꾸 써보세요. 이렇게 H 이렇게 수소는 이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왕복선, 우주선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이게 연소 반응하면서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그 가스가 나오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사실 대부분 수증기인데 이거 수증기 연기가 반응하게 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수소는 이제 우주왕복선 연료, 우주선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헬륨은 He2예요. He. 공기보다 가벼워. 수소도 가벼워 사실 수소도. 근데 가장 가벼운 건 수소인데 폭발성이 있으니까 이게 우주왕복선 연료 같은 데 써도 이런 비행선 연료로는 안 써요. 옛날에 이 비행선이 수소를 채웠다가 뻥 터진 적이 있어. 뭐 힌덴부르크 뭐 이런 데에서 뻥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은 하지는 않는 기체를 채워요. 그게 이제 헬륨인데 공기보다 가벼운데 폭발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됩니다. 헬륨이. 그 다음에 산소는 O지5. 원소 기호는 O고 원래 물질 자체는 O2로 존재를 해요. 원래는 O2로 존재하고요. 아무튼 산소가 공기 중에 21% 차지하고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된다. 뭐 불타고 이런 데 이용된다. 되시지요? 탄소는 C고요. C. 흑연이나 수치나 다이아몬드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공유 결합을 뭐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건 아직은 어렵고. 흑연 같은 데다가 흑연 같은 데다가 엄청 높은 압력하고 엄청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인공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만드는데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는 품질이 안 좋아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압력하고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연마제라고 해서 뭐 도로 뭐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 뭐 잉 돌아가면서 아스팔트를 막 이렇게 자르는 거 있어. 그 아스팔트 자르려면 훨씬 세야 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발라져 있어요. 그 칼에 다이아몬드 칼이야.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되게 좋은 다이아몬드 달아놓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런 거는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알루미늄은 이제 원소 기호가 AL이에요. AL. 이게 AI는 아닙니다. 이게 대문자가 아니어가지고 AL이고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창틀이나 항공기 몸체, 알루미늄 박 등의 재료 등으로 쓰입니다. 금은 AU예요. AU. 원소 기호는. 금은 특징이 뭐 몇천 년 지나도 똑같이 그냥 금이에요. 쇠붙이 철은 한 뭐 물에 담궈 놓고 한 이틀 3일 지나면 녹슬잖아요. 그 금은 녹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1000년 전에 왕관 이런 것도 그냥 금이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금속으로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장신구로 이용된다. 규소는 원소 기호가 SI고
SI는 이제 뭐 실리콘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뭐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한다 뭐 이러죠. 근데 반도체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고, 자,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반도체라는 건 근데 뭐냐면 반만 도체다 뭐 이런 거긴 해. 반만 도체. 옆에 있네.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 원래 컴퓨터라고 하는 게 010의 신호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계속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반도체로서 씁니다. 주소를.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있지. 요런 거 하나씩 요런 거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기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뭐 휴대폰 이런 거 안쪽에 보면은 막 되게 컴퓨터나 이런 거 되게 이런 거 막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반도체 소자인 거죠. 지금 아무튼 뭐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반도체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지금도 많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철은 이제 Fe-라고 해요. Fe. 철은 지구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기계나 건축 재료, 철근, 철도, 레일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고, 구리는 이제 CU가 구리입니다.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전선으로 이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구리는 그래도 뭐 금보다는 아니지만 잘 녹슬지 않아요. 네, 그나마. 네, 금보다 녹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리용 도구라던가 보일러, 뭐 열도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데 사용이 많이 됩니다. 뭐 밥솥 중에 뭐 쿠쿠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황동으로 만든 밥솥을 사용한다 막 이렇게 막 선전해. 근데 그 황동에 구리가 있는 거거든요. 열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밥이 더 잘 된다 이거야. 네, 잘 되긴 잘 돼.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또 보고 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철, 구리, 금, 알루미늄, 납은 뭐 PB인데 PB. 이런 애들은 특유의 광택이 있고 전류가 잘 흐르며 열을 잘 전달해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얘가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 자유로운 전자.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연성이래. 연성. 늘어나니까 이거를 쭉 뽑아가지고 전선으로 쓰는 거예요. 펴지는 성질은 전성. 뭐 칼 같은 거 만들 때 뭐 망치로 꽝꽝꽝 두들리면 옆으로 펴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대부분 수온을 제외하고는 고체다. 수온은 액체인데 수온은 HG. 뭐 이런 건 자꾸 쓰는 건 아무튼 못 외우더라도 쓰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호전서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고, 금은 AU, 은은 AG, 헬륨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HE, 오존은 O3. O3는 산소가 3개 붙었다 이건데 3개 붙었어도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호전서 물질이고, 산소는 O2.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데 오존은 사실 여기 주변에 많으면은 뭐 독가스 같은 거야. 위험한 거고, 오존은 오존층에 있어야지 우리한테 도움을 줘. 오존층에 있으면 자외선 흡수하니까. 그런 건 있고,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화합물은 성분 원소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그러니까 얘가 원래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랑
산소랑 합쳐져 가지고 물 되잖아. 근데 물이 뭐 뻥 터지나? 안 터지죠. 그러니까 성분 원소의 성질이 변화가 돼요. 화합물이 될 때는. 그 다음에 열이나 전기를 가하는 방법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열분해나 뭐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플라스틱은 뭐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염화나트륨은 NaCl,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메테인은 이제 메탄가스라고 하는 거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뭐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메테인은 CH4고, 포도당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저 CH 사이에 저 뭐예요? A가 플라스틱에. 아, 이거는 그냥 점 찍은 거예요. 이거는 플라스틱의 종류도 많고, 몇 개 대 몇 개 이런 게 이제 비율이 있긴 한데 플라스틱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자, 그 밖에 원소의 이용, 질소는 N2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아. 원소 기호는 N이긴 하지만 질소 자체는 N2로 되어 있고요. 공기 중에 78% 차지하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자봉지 충전 기체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과자봉지가 빵빵하잖아. 근데 왜 빵빵하냐면 원래 목적은 사실 간단해요. 과자 부스러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빵빵해야지 잘 안 부스러질 거 아니야. 물론 막 두들기면 부스러지겠지만. 근데 여기에 공기를 넣으면은 공기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눅눅해져. 눅눅해지는 거는 뭐 수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산소가 이제 음식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서 질소를 넣어야지 안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봉지 뒤에 보면은 질소 충전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질소 충전되어 있다. 질소가 거기 있고,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온도계나 수은 등, 이게 수은 등 말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은이 들어가 있는 등, 전등, 수은 전등 이런 거에 이용이 됩니다. 인체 독성이 나타나요. 수은은. 그래서 옛날에 형광등 이런 거 안에 그 수은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요즘에 형광등 별로 안 쓰죠. 형광등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저기 구청에서 수거해 가거든요. 거기 수은이 있어가지고 인체 독성이 있다. 염소는 이제 CL인데요. 원래는 CL2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하여튼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녹아 표백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게 원래 독가스긴 한데 조금만 쓰면은 세균들을 죽이는 거야.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렇게 무해하고, 그렇게 무해하진 않을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건 살균 작용할 수가 있고요. 표백제나 수영장 소독 이런 데 사용됩니다. 이게 염소가.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고, 자, 엄청 머리 아프죠 이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달라요. 성질.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왕복성 연료로 이용되는 것은 수소 맞습니다. 자, 머리 아프죠? 원소 확인은 조금 이따 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0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 수 있네요. 20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죠? 맞춰보겠습니다. 물질관이다. 순서대로 써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금술이다. 연금술. 근데 뭐 좀 후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라부아제네. 라부아제는 이제 근대니까 연금술 뒤니까 이제 다고. 자,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순서대로 가라나다. 가라나다. 3번이 답이고요. 자, 라부아제가 이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고, 주철관 내부에 녹이 슬었다라는 거는 원래 산소가 있으면 녹슬기 때문에 산소로 분해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를 모아서 뭐 수소인 거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은 불을 붙여보면 되는 거고, 알 수 있는 사실 1번이네. 물은 원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맞고요. 얘네들은 원소가 맞아요. 요게 원소의 정의죠. 기본 성분이다.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있어요. 원소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원소는 118종인데 물질은 뭐 수천만 가지예요.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 답이고요. 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은 원소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지. 산소, 물은 화합물, 구리 원소, 철 원소, 알루미늄 원소, 염화나트륨 화합물. 염화나트륨이나 물은 요거는 수소, 산소, 염화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의 화합물입니다. 다른 것도 쓰면 이제 탄소, 구리 Cu, 철은 Fe, 알루미늄은 Al. 자꾸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반도체에 사용되는 거는 규소 그렇죠. 자, 전선에 사용되는 거 구리, 다이아몬드는 이제 탄소로 돼 있죠. 탄소, 규소, 구리, 탄소, 규소, 구리, 탄소. 5번. 자, 6번에 잘 봐라. 플러스 극에서 산소 나오고요. 이게 원래 물이 여기까지 채워졌었는데 산소가 나와서 기체니까 위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해 가시죠? 요거는 수소고 요거는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잘 봐봐. 수소랑 산소가 2대1의 비율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에서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나온다. 이거를 못 외웠어도 만약에 물이 H2O다. 이거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수소가 2개 나올 때 산소가 하나 나온다. 뭐 이런 것 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2배 더 많은 애가 수소. 산소는 이제 2분의 1의 그런 애가 이제 산소 이렇게 됩니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고 분해됐다.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4원소설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4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거에 증거가 되죠.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냥불을 가져가면 불을 붙이면 뻥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원소들 써놨네. 호전소 물질. 요 애들은 원소는 아니고 뭐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화합물이네. 자, 가는 여러 원소로 분해된다 아니고요.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가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맞네요. 그런 거를 호전소라고 하긴 해. 호전소. 나는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모두 골라라군요. 그 3번도 맞고요. 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 이게 금속 원소만 모은 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산소나 이런 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얘는 금속이고. 아무튼 틀렸고요. 답은 2번, 3번. 자, 그림과 같은 특징을 갖는 원소를 써라. 과자 봉지 충전 기체. 공기의 대부분 78% 차지하는 기체. 질소 쓰시면 되고. 자, 9번에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는다. 그러긴 하죠. 네. 소금을 분해하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돼요, 그렇게. 근데 또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가 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분해됐잖아. 원소 아니니까.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1번이 일단 답이군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금을 이루는 원소는 염소와 나트륨이고,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성질이 그거랑은 다릅니다. 염소는 사실 먹으면 죽고요. 나트륨도 생으로 먹으면 죽어요. 둘 다. 근데 염화나트륨 먹어도 괜찮잖아요. 성질이 다른 거야.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 산소, 염소, 나트륨이다. 맞죠? 틀린 거 1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원소에 대한 설명.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고, 금은 반도체 성질을 가진다. 이 규소.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 위험이 있다. 이거는 뭐 수소. 산소는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된다. 맞죠? 기억 리을. 답은 3번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불꽃 받는 실험은 이제 좀 이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